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제2강 역시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1강 왜 저로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또 탄소제로, 환경재앙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탄소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탄소제로는 탄소 중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면 21세기 말에는 섭씨 4 내지 8도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10억 명의 그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5일 올린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제2강 역시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화석연료가 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깊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식주, 교통, 냉난방에 깊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배제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석유는 매일 40억 갤런을 쓰고 있는데 탄산음료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풍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정말 참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기후 문제는 부자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인류가 건강히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이 1인당 사용하는 또 에너지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따라서 급증하는 것이죠. 풍력 발전, 태양열, 원자력, 또 전력 저장 방식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역시 에너지는 그렇게 금방 시간이 걸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21세기 말 세계 인구는 약 100억 명이 될 전망이고 특히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도시에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2060년까지 세계 빌딩은 지금의 2배가량 늘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세계 배출량의 약 40%는 세계 최고 부유층 16%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50%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배출량도 5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에 관한 역사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 형태 변천을 살펴보면 석탄은 1900년대까지 세계 에너지 공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만 해도 60년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석유는 1860년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50년이 지난 다음에야 세계 에너지 공급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에 30년이 더 걸려서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천연가스는 1900년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야 20%를 차지하게 됐고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일례로 간단하게 석탄 발전소는 컴퓨터 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매 2년 성능이 2배씩 향상한다고 합니다. 프로세서가 향상하면 더 나은 소프트웨어가 제작이 되죠. 소프트웨어가 제작되면 산업이 이제 부흥하게 되고 컴퓨터 수요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컴퓨터 생산업체 제품 향상시킬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욱 융성하는 그런 순환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산업은 컴퓨터 기술처럼 빠르게 발전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컴퓨터 칩이 그간 100만 배나 성능이 향상됐지만은 그 차량이 100만 배나 적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술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석탄 발전소와 컴퓨터 칩은 다른 것이고
지금 그 배출가스의 주를 이루는 석탄 발전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한 에너지 전환이 금방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후 온난화 문제는 결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본질은 석탄 발전소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또한 그 변화에 상당히 저하는 사업이죠. 원하지 않는 바를 모두 제거하고 원하는 바를 모두 수용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사용을 합니다. 또한 그 매몰 비용으로 지불될 거대한 자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한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건설돼서 운영됐다 하더라도 또 하나 발전소를 짓는데 가격이 그게 저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그 사례가 성공을 거뒀다 해서 그 다음이 결코 그 가격 면에서 세이버가 되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수명이 30년인데 최신 기용이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수용이 불가합니다. 한번 지었다 하면 30년은 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금방 것을 표현하는 데는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저항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산업, 석탄 산업의 본질입니다. 또 전기만 하더라도 항상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1979년에 스리마일 섬에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재앙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은 새로운 원전 건설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아마 한 기, 두 기 정도만 건설하고 일체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그 에너지 산업은 절대적으로 그 안전이 우선이고 최우선입니다. 중요합니다. 현재 법과 규제는 지나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그 탄소 제로 달성이 그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환경법과 규제는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1960년대 컴퓨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법과 규제는 1960년대에 그대로 있고 인공지능은 지금 이제 2020년이 돼가지고 어떤 지구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대기청정법은 1970년에 제정됐는데 온실가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또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지구에 재앙이 오면은 건강상의 위험 이런 것이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더 훨씬 중대하고 재앙적인 게 닥쳐오는데 건강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도 새 정부가 들어오면 계속 변하는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정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정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진정한 발전에 저해가 되고 특히 민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했다 안 했다 뭐 찬반으로 그것이 시간 낭비하는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합의는 생각보다 아주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97%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물리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믿지 못하는 소수, 이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또 정치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그런 그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점은 기후 변화에는 이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혁신에 많은 투자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 및 교육 등 인류 복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거센데요. 지구의 재앙이 오면 보건, 교육, 복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에 그 세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첫 사례가 파리 협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그건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인데 그 파리 협정이 그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감축 조약을 준수해도 약 한 30 내지 60억 톤밖에는 줄이지 못합니다. 12%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로 약 한 5%가 강제적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류가 노력을 해도 감축량이 그 미미하다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정말 시급하고 절박한 그런 과제입니다. 새로운 거대한 것을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과학공학에서는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 저기 친환경적인 에너지 무슨 원자력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는 큰 돌파구를 만들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정책 중요한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합의를 구축하고 변화를 유도해야 되며 노력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개인이나 또 국가나 그 누구에게도 노력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재앙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관건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지속하고 싫어하는 것은 중단해야 되며 바꿀 것은 완전하게 바꾸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는 일사불란한 그리고 아주 효율적 효과적인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그 결정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제3강에서는 우리가 물어야 할 5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6월 18일 줌 미팅이 있고 6월 19일에 동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는 515톤의 가스가 어느 정도인가 510억 톤 그러면 감이 잘 안 가시죠. 어느 정도인가 또한 우리가 거론하는 그런 토픽에 대해서 과연 그 510억 톤 중 얼마를 차지하는 것일까 또 지금 시멘트가 그 또 환경 재앙의 큰 문제인데요. 시멘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말하는가? 얼마나 많은 큰 땅이 필요한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